도시와 야생, 둘 사이의 거리는 멀었다. 그런데 최근 변화가 생겼다. 자연과 도시, 인간과 동물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공간은 바로 도시공원.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 것이다. 바로 야생동물. 이들이 깃들면서 공원은 새로운 공생의 공간이 되고 있다. 공존의 공간을 채우는 주인공, 도시공원 속의 야생을 만난다. 한강 하류, 광화대교에서 행주대교 사이 매우 독특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 지난 2002년 조성된 강서 습지생태공원이다. 한강 둔치에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된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 이제 이곳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한 명소가 돼 있다. 한겨울 철새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4천여 마리가 넘는 철새들이 이곳을 찾는다.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 진객들이다. 청둥오리를 비롯해 황오리, 천연기념물인 흰꼬리 수리까지 10여 종이 넘는 겨울 철새들. 이들이 강서 습지생태공원의 겨울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강서 습지생태공원은 한정된 공간. 당연히 영역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황조롱이가 먼저 자리를 뜬다. 상대는 까치. 둥지털을 찾던 황조롱이가 까치의 심사를 건드리고 만 것이다. 유난히 텃세가 센 까치. 황조롱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까치와 맹금류 황조롱이의 공중전. 승부는 집요한 까치의 판정승으로 끝난다. 황조롱이하고 그 까치는 그 도심 공간에서 이제 함께 서식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그 먹이나 아니면 그 번식 장소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 황조롱이는 일반적으로 그 자연 상태에서 그 바위 절벽이나 그 바위 틈 같은 그런 곳에서 번식을 많이 하는데, 도심 지역에 와서 이제 그런 장소를 이제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까치의 둥지를 뺏어서 이제 번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그 까치가 주변에 이제 황조롱이가 그 서식을 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타나면 굉장히 이제 경계감을 이제 나타내고, 그 까치가 무리를 지어서 그 황조롱이를 이제 공격해서 주변에서 쫓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까치도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도 둥지를 틀고 후세를 이어가야 하는 자연의 엄중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것이다. 도시 공원 속의 이 둥지 안에서 까치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쫓겨난 황조롱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조롱이가 선택한 곳은 인공 구조물. 황조롱이는 까치를 피해 이곳 다리 상판 아래 둥지를 마련했다. 접근이 힘든 은밀하고도 튼튼한 곳. 까치에게 당한 판정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주거 문제를 해결한 황조롱이가 사냥에 나섰다. 황조롱이의 사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지비행. 먹잇감이 포착되면 과감한 직강하로 먹잇감을 제압한다. 사냥한 먹잇감을 물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황조롱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도착한 곳은 바로 둥지. 날름 먹잇감을 채가는 녀석은 암컷. 사냥에 나섰던 황조롱이는 수컷이었던 것이다. 먹잇감 제공은 수컷의 구애 행위. 암컷이 마침내 짝짓기를 허락한다. 수컷의 먹이 공세가 주요한 것이다. 황조롱이는 한 번 짝을 정하면 번식기 내내 수차례 짝짓기를 반복한다. 이제 황조롱이 부부는 이 튼튼한 인공 구조물 아래의 둥지에서 종족 보존의 본능에 충실할 것이다. 강서 습지생태공원 한가운데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미 얼어버린 고라니의 사체였다.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야생동물 전문가가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하. 얘한테 물린 것 같다. 암컷입니다. 암컷인데 송곳니가 없는 것도 암컷이지만 지금 이제 유두 굵기가 지금 유두가 4개인 게 이 도라니 특징인데 12월부터 1월 사이가 교미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놈은 지금 뱃속에 임신한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죽음으로써 이제 뱃속 새끼까지 같이 죽은 거죠. 사인은 무엇일까? 뭐해 죽은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이놈 죽일 놈은 저 떠돌아다니는 덜개밖에 없습니다. 사인은 지금 혀를 빼물고 죽은 거 보면은 저 덜개에 의해 가지고 목이 물린 상태에서 질식해서 죽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도시공원에 들개가 존재한다는 것일까? 용의자가 포착됐다. 그런데 녀석의 모습은 전혀 들개의 면모가 아니다. 버려지거나 집을 나온 개가 야생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서 습지생태공원은 고립된 공간. 한강과 도심지로 둘러싸인 좁은 공간. 과연 이곳에 고라니가 서식하는 것일까? 멀지 않은 곳에서 고라니가 목격됐다. 특히 야행성인 고라니가 대낮에 목격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고라니의 번식기는 늦겨울부터 초봄. 벌써 짝을 이룬 녀석들도 있다. 도시공원이라는 특수한 공간, 그 한정된 특별한 곳이 이제 야생동물의 생명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공간으로 거듭난 또 다른 도시공원이 있다.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공원. 지난 1984년 백제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올림픽 공원. 이곳 역시 도시인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의 쉼터이자 문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이 공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경이 목격됐다. 공원 한켠의 소나무 숲, 외가리와 백로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것이다. 주로 외딴 섬이나 한적한 숲속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외가리와 백로. 이들이 도심 빌딩을 배경으로 집단 서식지를 마련한 것이다. (4월) 초 역시 번식기를 맞은 외가리의 날갯짓이 분주하다. 둥지를 지을 재료를 공급하는 녀석은 수컷. 암컷은 재료를 건네받아 집 단장에 몰두한다. 이들은 한번 사용한 둥지를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지 손질을 마친 외가리 부부가 본격적인 짝짓기에 돌입한다. 이제 이들은 곧 3개에서 5개의 알을 낳을 것이다. 외가리의 알 품기는 25일에서 28일 정도. 새끼는 부모가 약 2달을 함께 키운다. 외가리 무리 속에서 백로도 둥지를 틀었다. 도시공원에 무엇이 이들을 불러들였을까? 백로와 외가리가 집단으로 번식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그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높은 나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에 가까운 곳에 먹이를 얻을 수 있는 그 먹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올림픽 공원에서 백로와 외가리가 그 번식하는 것은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이제 그 큰 소나무 이제 둥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제 먹이터가 주변에 이제 한강이나 성내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올림픽공원에서 이제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 공원을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공원에 야생동물들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생이 시작됐다. 작은 콩새와 유난히 경계심이 많은 장기, 더불어 오색 딱따구리까지 도시공원의 주인이 되었다. 청설모는 숲속의 난폭자, 작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잡식성인 청설모. 이런 탓에 종종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도시공원의 영원한 터줏대감은 역시 까치. 호기심 많은 청설모가 까치 둥지를 뒤지고 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까치의 파상공세. 맹금류인 황조롱이한테도 주눅들지 않던 까치였다.
청설모는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이다. 공원 인근의 작은 물줄기 성내천. 이른 봄 직박구리들이 물속에 몸을 던진다. 기생충을 제거하고 깃털 정돈을 위한 이들만의 목욕법이다. 잘 조성된 숲과 함께 습지는 도시공원의 필수 조건이다.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생태 시스템. 어느 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시스템은 무너지고 도시공원 역시 죽은 공간이 되고 만다. 도심 속에서 보기 힘든 백로 외가리 군락지와 너구리 서식지가 생겨났고 수질 개선으로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한국 고유 어종인 참갈견이, 동사리, 치리 등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황조롱이 같은 천연기념물의 서식이 확인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과 넓은 도로로 둘러싸인 강서 습지 생태공원. 이곳은 도심 속에 고립된 섬이다. 야생동물에게는 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간섭 또한 적지 않은 곳. 이런 조건에서 야생동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다시 찾은 교가. 황조롱이는 여전히 둥지를 지키고 있다. 허공을 날고 있는 또 다른 맹금류. 귀한 겨울철새인 쇠부엉이다. 순식간에 방향을 선회해 공격하는 쇠부엉이의 사냥 솜씨 또한 일품이다. 먹이가 부족한 쇠부엉이는 낮에도 부지런히 활동해야 한다.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야 할 봄철. 충분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하는 쇠부엉이는 더욱 분주해진다. 어둠이 내린 도시공원. 그 밤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대형 초식동물인 야행성 고라니가 쉽게 눈에 띈다. 비교적 안심하고 물을 마시는 것도 밤 시간이다. 현재 강서 습지생태공원에는 모두 9마리의 고라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에 또 다른 포유류는 없는 것일까? (2년) 전부터 이곳에 포유류 조사를 해온 우동걸 연구원. 그가 미리 설치해둔 무인 센서 카메라를 점검한다. 과연 어떤 녀석들이 이 공원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예상 외로 카메라에는 많은 포유류가 포착되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너구리. 새끼까지 거느린 너구리 일가족이었다. 의외의 주인공도 등장했다. 살기였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물 2급. 녀석은 렌즈에 얼굴을 들이대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제작진의 카메라에도 실제 살개 모습이 포착됐다. 워낙 은밀하고 재빨라 이렇게 가까이에서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녀석이다. 또 다른 희귀한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다.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뭔가 노려보는 녀석. 사냥감을 노리고 있었다. 다음 순간 녀석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냥에 성공했다. 그런데 먹잇감을 먹어치운 살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풀을 뜯어먹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소화를 돕기 위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일까? 살기 먹은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설치류와 개구리, 그리고 작은 조류 등을 먹잇감으로 삼는 살. 살은 한반도 포유류 중에서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다. 천적이 없는 작은 포식자 삭. 그는 이 한정된 도시공원에서도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도시공원의 아침. 독특한 이 생명 공간이 새로운 활기로 넘치는 시간이다. 도시공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따라서 이들의 생태는 야생 상태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예, 너구리가 여기서 있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들리는 신호음이나 방향으로 봐서 저 올림픽대로 사면 있는 개나리 군락에서 지금 주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나리 군락 같은 경우에는 너구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공원이라는 공간에 서식하다 보니까 이게 주간의 휴식처가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런 사면의 빽빽한 감목잎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음이나 불빛에 대한 교란은 많지만은 인간의 침입에 대한 염려가 없기 때문에 좋은 너구리의 휴식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앙컷 너구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새끼를 6마리를 이 개나리 군락에서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야생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도시공원. 따라서 이곳의 야생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은 인공 관목림까지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난제도 있다. 일정한 영역을 소유해야 하는 야생동물. 하지만 한정된 공간 도시공원에서는 이마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어떨까? 조사 결과 대부분의 포유류가 매우 제한적인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에 사는 너구리들은 야생 개체와는 조금 다른 생태적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행동권도 자연 지역에 있는 개체보다 반 정도 작고요. 그리고 하지만 하도 이동 거리는 또 그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서식 공간을 그만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에 사는 너구리들은 먹이 같은 거를 이제 사람이 버린 쓰레기나 일단 인공적인 먹이에도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도로변에 있는 수로 박스나 이런 나무 데크 시설 같은 인공 구조물들을 거부감 없이 잘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의 올림픽 공원. 공원이 더욱 활기에 넘치는 시기다. 야생동물들의 생명활동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박새의 독특한 구애의 몸짓. 야생동물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계절이 이 무렵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종족 보존의 대열에서 탈락하고 마는 것이다. 도시공원은 공존의 공간. 인간과 야생동물이 서로에게 익숙해진 공간이다. 최근 그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참새. 이들의 몸짓이 새 생명을 예고하고 있다. 어김없이 생명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 도시공원. 넘치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장이 있다. 올림픽공원과 이어진 물길 성내천. 인근 군락지에 둥지를 튼 외가리 한 마리가 긴장하고 있다. 외가리가 노리는 것은 잉어떼. 산란기를 맞은 잉어떼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온 것이다. 적당한 수온과 수심, 그리고 잘 발달된 수초가 이들의 산란장. 이들 잉어를 노린 외가리떼가 성내천으로 날아들고 있다. 외가리의 전략은 정교하다. 조심스러운 접근.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산란에 열중하던 잉어가 외가리의 사냥감이 되고 말았다. 외가리는 먹이를 통째로 삼킨다. 외가리와 백로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봄의 성내천. 이 성찬 또한 새로운 생명을 위한 것이다. 알에서 깨어난 지 40여일. 외가리 새끼들이 둥지를 꽉 채울 정도로 자라있다. 어미가 돌아오자 새끼들이 어미의 부리와 목을 자극하기 시작한다. 먹이를 재촉하는 것이다. 어미는 새끼들이 먹기 좋게 적당히 삭힌 먹잇감을 토해낸다. 이 어린 것들도 자라면
그 어미가 그랬듯 자신들의 새끼들을 키워나갈 것이다. 새 생명의 탄생과 성장으로 가득 찬 백로와 외가리의 집단 서식지.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난 도시공원이 있어 이 특별한 장면이 가능한 것이다. 공원 한쪽에서는 막 도착한 물총새가 숨을 고르고 있다. 그 이름만큼 재빠른 사냥 솜씨를 보여주는데, 물총새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나는 여름 철새다. 긴 여행에 숨을 고르고 나면 이들도 이곳 도시공원에서 새끼를 키울 것이다. 인간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도시공원 야생동물. 이 탓에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아직 이소 준비가 덜 된 맷비둘기 새끼가 가지치기 하는 나무에 걸렸다. 몇 걸음 날지 못하는 새끼 맷비둘기. 어미가 다가와 새끼를 격려하고 유도한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새끼. 사람의 발길을 피한 곳이 하필이면 배수로. 먹이를 주는 사람과 이를 말리는 관리인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녀석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한정된 공간, 인공물과 자연물이 혼재된 도시공원. 따라서 야생동물들은 서식지 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래더미 속의 작은 구멍들, 물총새의 둥지다. 언제 허물어질지 모를 위태로운 곳이다. 박새 역시 선택폭은 좁았다. 박새는 버려진 쇠파이프 안에 둥지를 틀었다. 이 좁은 구멍 안에서 새끼들이 자라고 있다. 이 쇠파이프도 언제 치워질지 모를 일. 하지만 이 위태로운 곳에서도 어미 박새는 부지런히 새끼를 키우고 있다. 자랄수록 새끼들에게는 애벌레나 나방 등 고단백 먹이가 필요하다. 좁은 서식지와 열악한 서식 환경. 도시공원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새들이 살아가기 위해 가지고는 3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물이고요. 두 번째가 먹이고 세 번째가 둥지터입니다. 도심공원에 깃든 새들 경우 물과 먹이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공적인 숲이기 때문에 둥지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인공적인 둥지터를 만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둥지터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공원한 성내천에 진격이 나타났다. 물가에서 벌어진 접전. 수컷 원앙이 흰뺨 검둥오리를 쫓아낸다. 오리가 자신의 암컷을 노린다고 생각한 것이다. 위세를 과시한 수컷이 암컷 뒤를 따르기 시작한다. 눈길도 주지 않는 암컷과
결코 서두르지 않는 수컷의 팽팽한 신경전. 도심 하천변에서 펼쳐지는 이 진풍경. 마침내 암컷이 제 깃털을 고르기 시작한다. 수컷의 정성을 받아들인다는 신호다. 그리고 잠시 후 접촉을 통해 서로의 교감을 확인하는 원한 커플. 만약 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곧 7개에서 12개 정도의 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천연기념물 327호는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에 내리는 비. 이 비로 초식동물의 먹이는 더 풍부해지고 습지 또한 풍요로워진다.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농촌 지역을 떠나기 시작한 제비도 도시공원을 찾았다.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 수량이 풍부한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다. 행주대교 교각에 둥지를 튼 황조롱이는 어떻게 됐을까? 둥지에 새 가족이 생겼다. 새끼 황조롱이가 태어난 것이다. 이곳에 둥지를 마련하고 짝짓기를 한 지 2달여. 무사히 4마리의 새끼가 탄생했다. 성공적인 부화였다. 황조롱이는 암수가 함께 새끼를 키운다. 갈수록 먹이량이 늘어나는 4마리의 새끼. 어미는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이 새끼들도 곧 도시공원의 하늘을 제압할 것이다. 도시공원의 야생동물, 생각보다 훨씬 인간 가까이에 있다.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포란 중이다. 푸른 타원형의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알. 몸 길이 겨우 13cm. 어미는 여름 더위를 고스란히 견디며 알을 품고 있다. 이 노력이 결실을 거둔다면 도시공원이 한층 소란스러워질 것이다. (5월) 말 공원은 봄이 한창이다. 사람들은 공원에 나와 계절의 향기를 만끽한다. 쇠파이프 안에 둥지를 틀었던 박새는 어떻게 됐을까? 성큼 자란 새끼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새끼들은 자라서 둥지를 떠나는 이소를 앞두고 있다. 어미가 둥지를 맴돌며 새끼들을 독려하기 시작한다. 먹이로 유인하는 어미.
가까이 다가와 다시 재촉해보지만 새끼들은 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마침내 한 마리가 이소를 시도했다. 다시 나머지 새끼들을 재촉하는 어미. 하지만 둥지 밖은 두려운 세상. 결국 한 마리가 둥지 바로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어미는 먹이를 가지고 안전한 숲속으로 유인한다. 까마득한 가지 위의 어미. 녀석은 과연 저기까지 날아올 수 있을까? 새끼들의 필사적인 시도가 시작됐다. 어미에게 다가가는 길. 이 혹독한 과정을 이겨내는 녀석만이 자연의 질서에 편입될 수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을 품기 시작한 도시공원. 그러자 도시공원에 새로운 역할이 생겼다. 도시공원이 생태 탐방의 현장이 된 것이다. 이런 발자국들은 굉장히 최근이에요. 되게 깊이 파이네. 그 발굽 달린 동물들은 깊이 파입니다. 왜냐면은 체중에 비해서 발바닥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피크처럼 보여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그리고 고라니? 오늘 아침이거나 아니면 오늘 낮에도 지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낮에. 탐방객들과 멀지 않은 곳. 발자국의 주인공인 고라니가 등장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먹이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고라니. 이곳이 동물원이 아니라 도시공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인간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도시공원의 야생동물. 이들은 이 특이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다. 이 여유와 평화. 지금 도시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적 같은 풍경이다. 사실 오늘 이렇게 야생 동물까지 보면서 흔적 찾아가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 일은 사실 없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먹이나 아니면 서식지, 그다음에 얘네들 숫자,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니까 여기도 우리 생각에는 걔네들 살기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가만히 두어도 숫자는 계속 줄 수밖에 없어서 외부에서 자꾸 이사해 오지 않으면 적정 숫자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생각에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좀 오늘 돌면서도 조금 공부는 됐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좀 마음이 편안함. 그러니까 뭐
이제 초록이 주는 그런 싱그러움이 가장 큰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곳이 조금 더 가까이 있다면 사람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데 이제 여기도 억지로 이렇게 좀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런 공원들이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이왕이면 생길 거면은 이런 사람들 위주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런 다른 자연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런 이렇게 이제 공원이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들고 있어요. 도시의 특별한 공간, 그곳에 깃든 야생. 도시공원이 야생을 품을 때, 이 한정된 공간은 생명의 땅으로 거듭난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슬아슬한 생존, 위태로운 공생의 현장이다.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과연 누구의 몫일까? 또 하나의 자연이 된 도시공원. 지금 그곳에는 야생동물이 살고 있다.